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렉처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그래픽스 수업에서 가장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파트가 바로 이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파트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듬을 거고요. 지난번 얘기 드렸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회전과 이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강체라고 하는 변이가 좀 뭐라고 할까, 이런 대상이 있으면 얘네들은 절대로 크기 사이즈가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게 되면 사이즈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녀석이 공간상에서 회전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는 사이즈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세계관에서는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더 그렇지만 이렇게 생긴 녀석이 크기가 변화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하면 커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어떤 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의 특징적인 요소들, 스케일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게 3차원인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때는 마치 2차원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여러분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2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또 그 그래픽의 세계는 오묘하기 때문에 뭐 그래픽스는 그냥 우리가 로봇 쪽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물체가 갑자기 딱 사라지게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뭐 저희 집 식구들은 다 잘 할 줄 아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실래요? 하나, 둘, 셋. 예,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귀찮아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이 없을 수 있어요. TV도 없을 수 있는데 좀 시간이 힘들어서 오늘은 없애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안 하시면 여러분들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교차 편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 뭐 복잡한 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개그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물체는 실제로는, 자, 다시 가져오면 여기 있네요. 3차원 물체가 있는데 이 3차원 물체가 원래 3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하나의 면을 깔게 되면 그 녀석이 여기에 투영이 돼서 여러분들은 이 녀석이 실제로는 모니터상에서 2차원이 되도록 보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용어는 원근감을 뜻하고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3차원 물체가 있는데 이게 화면에 투영이 돼서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그 3차원 그래픽은 이 화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 바깥에 있는 것이 이 면에 투영이 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영하는 방법, 프로젝션, 그리고 원근감 있게 투영하는 방법, 퍼스펙티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여태까지, 지난주까지는 2D에서 많이 놀았었고요. 2D 변환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3차원 쪽의 문제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부터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어떤 사실들인데, 우리가 공간상에 박스를 그리고자 하면은 박스는 큐브 또는 큐브는 뭐 정육면체를 뜻하고요. 박스 타입들 이렇게 생긴 것들. 박스가 여기 하나 있네요. 이것은 절대 담배가 아니고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점이 8개가 있어야 되고 면이 6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 8개를 우리가 x, y, z 공간 안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점을 마음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u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점을 정의를 했던 것처럼 벡터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0부터 P7까지. 물론 이제 우리가 개수를 셀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지만 공대에서 개수를 셀 때는 0, 1, 2, 3, 4, 5, 6, 7 이렇게 세야 되겠죠. 그래서 0 배열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P0는 000 좌표, P1은 옆으로 한 칸 갔으니까 1만큼 가게 한다면 X축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100이 되겠고요. 4번은 뭐가 될까요? X축, Y축, G축 중에서 Y방향으로 올라갔으니까 P4번은 010입니다. 6번의 경우에는 X축, Y축, G축으로 다 1씩 갈 테니까 P6가 111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는 4개의 점만 가지고 예를 들면 0, 1, 2, 3만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공간상에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육면체가 되면 점이 8개가 되고 면이 6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8개로 늘어나고요. 얘네들을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해서 H 매트릭스 곱하면 P0 프라임, P7 프라임으로 변형이 되고 이것들을 다시 공간에다가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점을 어떻게 우리가 많은 양의 점이 있는데 그걸 공간상에 어떻게 변화를 하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점들로 바뀌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원근감 있게 이 녀석이 보이게 하는 부분은 오늘 좀 얘기를 드리겠고, 실제로 데이터는 공간 위에 XY지에 그대로 멈춰 있지만 우리가 카메라 포지션을 바꿔서 보게 되면 이 녀석이 달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카메라도 어떻게 보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요면 Z축 방향에서 이 물체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 3, 7, 6이 보이겠죠. 네, 근데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일 텐데 얘를 이렇게 카메라 포지션이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써서 점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카메라 포지션을 좌표들을 변환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원근감은 뭘까요? 여기를 우리가 투영을 해서 엑스레이처럼 볼 수 있다고 하면 7632 뒷면에는 4510이 있겠지만 얘가 마치 투명한 아크릴로 만든다거나 유리로 만들어 놓으면 원근감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정확하게 그리면 시선 때문에 점선으로 그리게 되면 멀리 있는 면은 작아 보이고 가까이에 있는 면은 커 보이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퍼스펙티브 원근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공간 안에 재배치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 또 뭐냐면은 점을 변환시키는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면을 표현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반부는 제가 그 UWND 계열로 윈도우즈 무브 투 라인 투 펑션만 가지고 화면에다가 짝대기로 선으로 그린다고 했잖아요. 선으로 그릴 때가 여러분들이 디버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선으로 먼저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픈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되는데 8개의 점들을 랜덤하게 2개씩 집어서 라인을 그린다고 하면 우리가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이거 어떻게 계산하더라? 가물가물하네. 2팩토리얼 6팩토리얼분의 8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4번하고 2번은 연결되지 않죠. 4번은 반드시 5번하고 연결되고 4번은 7번하고 연결되고 7번은 6번하고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야지만 사각형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점 데이터와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 라인 형태에 대한 구조들도 뭔가 여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인은 이 라인과 이 라인, 이 4개의 라인이 서로 연결이 돼서 사각형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사각형은 다시 6개의 사각형과 연결이 돼서 육면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번 챕터에서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조는 학생은 제가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그 용어들과 좀 친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미적인 것들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프로젝션을 2차원 공간 안에다가 한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박스는 3차원 이런 녀석이죠. 이 녀석을 투영을 시켜서 여기 어떤 면이 있고 가상적인 면, 여기에 타다다다닥 이렇게 티티티티 그 그림자 그리는 것처럼 그대로 투영을 시켜서 요 위에 점 8개가 배치가 되게 하는 것을 프로젝션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사각형 자체 그대로 있고요. 얘를 근데 트랜스폼을 해서 위치들을 바꾸거나 하면 투영이 된 상태의 그림들이 달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영을 하는데 먼 거리에서 투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어떤 디스플레이 면이 있는데 그 면이 카메라에 가깝고 제가 이걸 투영을 시키게 되면 이 녀석이 커 보이는 거고요. 이 면이 여러분들 눈에서부터 되게 멀리에 있고 거기에 제가 사각형을 투영하면 이 사각형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복잡할 거라는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차원 원래 데이터는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로 투영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이 그래픽스는 점과 라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점들을 투영한 다음에 라인 그리는 규칙대로만 잘 그려주면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3차원인데요. 여기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좌표계를 여기는 2차원으로 그려놨고 여기는 3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녀석들은 3차원인데 물론 이제 화면상으로 보시면 다 2차원으로 보이시겠지만 3차원 데이터들을 어떤 면에다가 투영을 시키고 나면 점과 선만 남으면서 그 녀석들은 2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3차원에서 비틀렸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투영,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빔 프로젝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빔 프로젝터는 빔을 쏴서 특정 스크린 위에다가 영상 정보들을 투영을 시키는 거고요. 물론 빔 프로젝터에서 투영이 되는 원본 소스는 2차원이지만 렌즈를 통과하면서 사실 3차원으로 빔들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빔이 이렇게도 나가고 이렇게도 나가고 이렇게도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쪽 면에서 볼 때는 2차원이지만 휘어짐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렌즈가 앞에 있기 때문에 와핑 현상 때문에 휘어지고 그게 2차원 평면 위에 다시 투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차원이 그냥 2차원으로 투영됐구나 라고 느끼는 게 빔 프로젝터의 원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빔 프로젝션, 빔이 프로젝션이 된다 라는 것이 바로 빔 프로젝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은 수학적인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요, 매핑을 하는데 n차원에 있는 것을 한 차원 더 줄인 n-1 또는 더 많이 줄여서 뭐 n-2, n-3, n-4 공간 안에 투영하는 것들을 프로젝션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지능 로봇이라고 생각했는데 AI 로봇 융합과 이제는 그걸 약어로 뭐라고 요새 학생들은 말 줄여서 하는 걸 좋아하니까 에로융, 에로학과가 됐습니다. AI 맞네. 에로학과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투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에로학과에서 머신러닝 배우실 때 기계학습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걸 보고 딱 한마디 키워드가 떠오르시죠? 차 좋네, 카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능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이것들을 보고 사회적인 여러분들과 제가 이걸 보고서 카 또는 차라고 부르잖아요. 영미권에서는 이걸 보고 카라고 부를 거고 한국에서는 차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세계관이 서로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사회적 약속을 통해서 커먼 그라운드, 한국말로 공유점들을 찾아서 이걸 전부 다 차라고 부르자라고 합의를 한 거고요. 우리는
사회에서 학습화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 이미지 데이터와 픽셀 데이터 또는 뭐 딜러의 경우에는 이거는 차 종류별로 뭔가 또 생각을 하겠죠. 근데 뭐 저희는 이걸 딱 보자마자 차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영미권에서는 이거를 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실제로 이것들은 굉장히 많은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재질도 다르고, 여기에는 뭐 타이어는 고무로 되어 있고, 얘는 자동차 프레임의 일부가 FPRP 같은 소재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하나의 부품이라든가 색깔로 표현하지 않고 차라고 하는 한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머신러닝 쪽에서도 구조적인 학습에서 카테고리라고 하는 형태들로 표현들을 하는데, 이걸 복잡한 여러 가지 물리적 요소를 갖고 있지만 하나의 단어로서 투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프로젝션을 얼만큼 잘하는가가 지능화의 어떤 척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다른 연상작용을 해서 뭐 자동차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차가 별로 없어서 공기가 좋아, 뭐 환경 이런 것도 생각해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보편적인 사회적 합의하에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한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연상작용, 무언가가 한 차원 더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오늘은 수업 시간에 졸립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영이라고 하는 프로젝션은 머신러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인식을 해서 하나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들, 뭐 제 얼굴을 보고 얼굴이구나 라고 표현하고 얼굴의 좌표가 어디구나 이런 식으로 점 데이터들, 많은 이미지 픽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하나의 사실로서 바꾸는 것들이 전부 다 머신러닝 기법들, 로봇 학습들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은 또 다른 의미로 머신러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뭐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런 기법들도 프로젝션을 한 사례로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앞부분은 좀 제가 엄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마술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이 프로젝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수학적인 의미도 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을 쓰기 때문에 행렬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은 수학적인 요소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신 것처럼 얘는 면을 가지고 있는 3차원 공간 XYZ 3차원 위에서 정의한 면입니다. 얘를 이 상태에서 여기로 이렇게 좌표 변화를 하거나 또는 시점을 변화해서 카메라 포지션이 변화가 됐다 하더라도요,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2차원 공간 안에 투영이 되고 나서는요, A, B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차원이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없어진 차원 하나에 영향을 두 개가 더 받고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은 갑자기 마술을 많이 쓰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가 계속해서 변환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변환입니다. 변환을 하더라도 길이에 변화가 없는 공간이 있는 반면, 변환을 하고 나면 공간상에서의 길이가 변화가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변화가 없는 공간, 즉 기하학적인 공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보셨던 많은 것들, 그리고 특히 뭐 로봇 쪽에서 이런 분야에서는 로봇이 회전을 해서 예를 들면 제 팔에 있는데 팔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 팔의 길이가 점점점 작아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길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하학적인 공간을 유클리드가 제안을 해서 유클리디언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이 프로젝션은 매핑을 해서 3차원인 녀석들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 다녔는데 하나의 차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녀석의 길이가 어느 정도 화면에서 보이실 텐데 이걸 좌표 변환을 해서 보면 길이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공간들이 바로 프로젝션입니다. 그래서 매핑을 하면서 차원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의 정보를 잃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길이가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부분에서 마술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 매핑을 하게 되면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하나가 사라지는 거고요. 차원이 3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차원이 되면 하나의 차원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바로 이 프로젝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션 스페이스는 프로젝션을 한 프로젝티드 스페이스는 유클리디언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길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로부터 얻으실 때는 오리지널 데이터,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얻으셔야 되고 투영을 한 다음에 있는 결과들은 길이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나중에 뭐 화면을 클릭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도 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뭔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뭔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근감이 있게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육면체를 그리더라도 원근감이 없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제가 그리면서 삐뚤어지고 있는데요. 원근감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거보다 이 녀석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예전에 뭐 디스커버리 같은 데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면은 새가 막 날아갑니다. 근데 새가 날아갈 때 과연 새는 고속으로 생각보다 새가 빨리 날아가잖아요. 지나가는 참새 같은 것들 뭐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새가 날아갈 때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가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렇게 수평선이 있으면은 그 공간 안에서는 새가 속도를 잘 못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들을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데 공간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새가 날아가고 있는데 공간이 수평선들이 이렇게 많은 공간 안에 방에다 집어넣고 새를 날리게 하면은 새가 속도를 잘 못 냅니다. 근데 반대로 수직한 선만 있는 마치 이런 선처럼 이런 공간 안에다가 새를 넣으면은 새가 자기 속도를 잘 인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날아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새를 잡으시려면 이렇게 생겨 있는 것들을 왜곡화시켜서 수평 형태들로 되어 있는 방에다 넣으면 새가 잘 못 날아갑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주 하얀 방에 선만 몇 개가 있다면은 우리가 잘 거리 감각을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는 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지 부조화가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그래픽을 보셨을 때 되게 이건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인지 부조화가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참 오늘은 긴급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 그래픽에서는 굉장히 그 현실감 있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원근감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원근감이 없는 공간으로 뭔가 그래픽을 구현해 놓으면 어딘가 좀 어색한데, 그리고 원근감이 또 너무 왜곡이 돼서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멀리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우리 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 부조화를 느껴서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근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화면에 일단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지만 우리는 지능이 있는 에이전트들, 개체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실제 공간 안에서 같을 거라는 예측을 하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합의에 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문인데 이 창문을 일부러 마른 목골로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라, 그러니까 사다리꼴로 만드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길이가 같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깊이 방향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 안에서 잘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무슨 공각기동, 오늘 계속 잡설이 많은데 뭐 공각기동대 이런 데서 보면 머리에다가 전선 꽂고서 해킹하잖아요. 고스트 다이빙을 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의 시각 정보를 왜곡화시켜서 다른 정보로 사람을 혼란시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전설적인 좋은 되게 그 과학적인 어떤 성향들을 잘 적용을 한
사회현상적인 걸로 잘 포장을 한 게 공각기동대인데, 요새 며칠 전에 보니까 넷플릭스에 떠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 SAC 웃는 남자 편 같은 지난 없어지기 전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퍼스펙티브 뷰는 오늘 진짜 잡얘기 많이 한다.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멀리 있는 것은 작아 보인다라고 하는 현상이 바로 이 원근감이 있는 거고요. 이 원근감을 깨는 예제들, 지금 보시면 산드라 박인가요? 머리통이 확실히 크긴 크죠. 뭔가 보시면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반드시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통이 더 커 보입니다. 원근감이 깨져 있는 상태들이 되겠습니다. 머리통이 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부조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픽으로 표현할 때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호모지니우스 횡렬의 의미가 되는 그 호모지니얼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저 3학년 중에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로봇공학을 들었는데 여기서 이 일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호모지니얼이 1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그래픽스 쪽에서 설계가 된 이유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는 그래픽스 쪽에서 먼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걸 로봇 쪽에서 갖다 썼는데 로봇 쪽에서는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위에 있기 때문에 투영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1이어서 그냥 1을 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1이 바로 프로젝션,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이런 부분에 쓰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의 정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1이 필요한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로테이션 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거를 행렬의 곱과 더하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떤 건 곱하고 어떤 건 더하게 하기 위해서 1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나이스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추가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로봇공학 쪽에서의 이유가 되겠고요. 로봇 쪽에서는 실제로 RX 더하기 T 해서 이 일은 그냥 있는 거야 라고 로봇 쪽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그럴 때마다 니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픽스를 좀 알아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그래픽스에서 이 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 호모지니얼이 1, 이 값은 바로 프로젝션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 기괴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이 호모지니어스 공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벡터화를 하면 원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갖는 유클리디언,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학적인 공간 안에 있는 벡터 x에다가 밑에 2를 두잖아요. 그런데 이 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 이 공간 안에서는 이 벡터에다가 위아래에 2배를 해주거나 h배를 해준 것들이 서로 같습니다. 아주 기괴한 논리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하나의 벡터이면은 벡터에다가 알파배를 했는데 걔들은 서로 같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호모지니어스 공간에서는 여기에 알파배를 한 것들이 서로 같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인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눈이 있고요. 여러분들 눈이 있고 여기 나무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은 원근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 3개가 어떤 게 앞에 있고 어떤 게 뒤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굉장히 작은 나무가 있고요. 이거하고 모양이 똑같은 나무가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크면 클수록 멀리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멀리 배치를 정확하게 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나무가 가까이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게 어이없어 보이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녀석의 길이가 원래 얼마인지 모르시더라도 이 녀석이 가까이 가면 커지고 멀리 가면 작아지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길이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이 길이를 예측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카메라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탄젠트를 써서요. 자, 그런데 이 마커하고 똑같이 생긴 굉장히 거대한 얘보다 훨씬 큰 녀석이
정확하게 이 앞에 가서 있다면은 요만한 사이즈로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마커의 길이가 요만하잖아요, 카메라상에서. 근데 여러분들 눈앞에 요만하게 생긴 마커를 거대한 게 아니라 더 작은 거죠. 이렇게 갖다 둔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이즈가 같은 건지 원래 작은 건지 멀리 있는 건지 이걸 구별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동일한 나무, 아주 작은 게 여러분들 눈앞에 있고요. 큰 나무가 적당히 멀리에 있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손 두 개 사이의 거리가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눈앞에서 보시면 이만한 사이즈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꾸로 제 손가락이 되게 두껍고 큰 손가락을 이거 맞추기 어렵다. 이렇게 갖다 대면 두 개의 길이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의 간격이.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공간, 우리 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맞춰서 투영이 될 수 있는 원근감을 갖고 있는 공간을 정의하고 그것을 어파인 스페이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파인 스페이스는 이 호모지니우스 벡터가 알파벳을 하더라도 이게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얘의 크기, 얘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파인 스페이스는 이 원근감이 없는 공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파인 스페이스는 원근감이 없는 공간을 어파인 스페이스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3차원 비전 문제라든가 뭐 AR, 증강가상 같은 거를 처리할 때 어파인 스페이스에 대한 정의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거꾸로 얘기 드렸는데 어파인 스페이스는 프로젝션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이 없는 공간들 중에 되게 대표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CAD 프로그램을 보시면 CAD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어떤 물체를 만들었는데 얘를 회전을 해서 보더라도 길이가 항상 똑같은 크기가 되도록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앞에 이런 정육면체라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길이가 차이가 없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래야 CAD에서는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착시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CAD 프로그램은 어파인 스페이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집에서 CAD 프로그램들, 3차원 CAD 프로그램 열어보시면은 어파인 스페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켜도, 그리고 회전을 시켜서 여기 있는 게 저 뒤로 가더라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길이가 똑같이 보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모지니어스 벡터에서 호모지니어티, 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크기와 거리에 대한 비율이 똑같냐 아니냐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라고 하는 벡터가 원래 이 녀석이었다고 치는데요. 얘가 2배가 됐어요, 사이즈가. 원래보다 2배가 되면 거리 2로 증가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크기가 커졌으면 거리가 2배 증가했구나 라고 하는 관계가 바로 이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스페이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학적인 것들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예전에 로봇 전문가분들 모여있을 때 농담 삼아서 문제를 내고, 예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도 한번 당하셨는데, 문제를 내면 로봇 쪽에서 이 호모지니우스 동차행렬을 배우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호모지니우스 벡터를 XH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H 값은 0 아니면 1로 일단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x0과 x1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벡터이고 어떤 게 포인트인가? 물론 로봇공학 쪽 책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것들을 외워서들 기억을 하다 보니 정확하게 예측들을 문제를 내보면 항상 거의 대부분 50% 이상의 확률로 틀립니다. 자, 제가 하나 재밌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벡터이고 어떤 게 포인트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벡터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벡터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뭔가 방향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점이 있는데, 포인트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벡터가 등장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벡터인지는 모르겠지만, x1, 1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우스 벡터와 x2, 1이라고 하는 호모지니우스 벡터를, 또는 어떤 게 벡터고 포인트인지 명확하게 모르니까, x1, 1과 x2, 1이라고 하는 x1, x2를 서로 빼보겠습니다. 얘네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돼요? x1, x2를 빼면
이건 뭐 벡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x1, x2, 1 빼기 1 하게 되면 밑에가 0인 녀석이 나오죠. 네. 자, 뭐하고 뭐를 빼면 다른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같이 1이 있는 녀석들을 서로 빼게 되면 0이 나와요. 이 성격을 여러분들이 앞서서의 예제에서 또 밑에 답은 있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x1 0이 있고 x2 0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1, x2 0이 나옵니다. 뭐에서 뭐를 뺐더니 똑같은 녀석이 나와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답이 이미 나와 있고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밑에 숫자가 1인 경우는 1과 1을 빼면 0인 녀석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것이 나오죠. 포인트와 포인트를 빼면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가 숫자 1인 녀석들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포인트 빼기 포인트 하면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0인 녀석이 벡터입니다. 그래서 밑에가 0, 호모지니어티가 0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서로 빼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벡터가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에 속한다라고 하는 정의 중에 하나는 V가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에 속할 때 많은 수업에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알파벳에도 벡터 공간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알파벳 여기서 스칼라 값입니다. V는 벡터이고요. 알파 V1 더하기 베타 V2 해도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를 1로 잡고 베타를 마이너스 1로 잡게 되면 두 개를 빼도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가 0인 것들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1인 것들은 1 빼기 1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 빼기 포인트 하면 벡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논리가 로봇공학 책들에 소개가 안 되다 보니 많은 그 로봇 쪽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그룹들 이 바닥에서 잔뼈가 정말 굵으신 30년, 40년 되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50%의 확률로 헷갈려 뭐였지? 하면서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벡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H가 0인 것이 벡터이고요. 이 부분이 1인 것은 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 공간 안에서의 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건 이제 수학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정도이고요. 그냥 통칭적으로 뭐 이렇게 벡터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 스타일이잖아요, 이 녀석들이. 그래서 그냥 호모지니어스 벡터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0인 것이 벡터이고 1인 것은 다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로서 알아두시면, 수학적인 정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0 아니면 1인 것들이 유일한 경우인가? 아까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2 집어넣은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2를 집어넣은 것들 또는 H를 집어넣은 것들은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위아래를 2로 나눠서 1과 X가 되는 거고요. HX, H로 되어 있는 것은 H로 위아래를 나눠서 얘가 X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을 하면 호모지니어스 공간에서는 0 아니면 1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질 수 있어요. 여기다 밑에다 100배 해주면 위에도 단지 100배를 하면 걔들은 전부 다 같은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0.3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 우리가 여기서 1계열, 0이 아닌 것들은 무조건 포인트라고 했기 때문에 x 0.3인 것은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1로 바꿀 수 있는가? 0.3으로 나눠주면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일반적인 벡터 공간 안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지만 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 안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시겠습니다. 이쪽 x축에 해당하는 게 여기 x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x 벡터는 x, y, z를 다 갖고 있는 하나의 뭐 평면으로,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y축은 h값, 호모지니어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보다 큰 것들 또는 h가 1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값까지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h는 이쪽 공간인데, 중요한 거는 0과 1로 호모지니어티가 사실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좀 특수성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XYZ로 되어 있는 공간 위에 점을 하나 찍어요. 그래서 X0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H는 0이고 X0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점은 호모제니우스 공간 안에서는 벡터가 됩니다. 그런데 얘를 H는 1인 공간으로 그대로 올려서 이 부분 X0와 H는 2를 갖고 있는 X0와 H는 1인 호모제니우스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점과 EX0 H는 2인 그러니까 이 점은 호모제니우스 공간 안에서는 X0 1이 되겠고요. 예. H 값을 2로 해서 EX0 2인 값 여기 2배만큼 가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이 값은 얘네 두 개는 똑같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호모제니우스 공간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호모제니우스 공간 안에서는 같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0, 2라고 하는 벡터, 3, X0, 3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은 점이 되겠습니다. 호모제니우스 공간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점들이고요. X0, 1이나 EX0, 2나 0.1, X0, 0.1이나 다 똑같은 점이 됩니다. 여기 있는 점들이 다 똑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네, 바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눈으로 보세요. 네, 여기에 한 점이 있고요. 요 뒤에 한 점이 있고, 요 뒤에 한 점이 있고, 요 뒤에 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똑같은 한 개의 점으로 보이시잖아요. 바로 이 성격이 호모제니우스 공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씨 이거 너무 긴가? 너무 길어서 안 되겠네요. 이것도 되게 긴데 여기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이거를 한 개의 점으로 느끼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로 보이시죠? 그죠? 어씨 이거 되게 어렵다. 하나로 보입니다. 수전전. 네, 하나로 보이다가 두 개로 보이네요. 바로 이 녀석들은 되게 긴 막대기이지만 얘들이 여러분들 눈에는 하나의 점으로 보인다. 바로 여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호모제니우스 공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몇 배를 했든 간에 호모제니티가 1로 바꿀 수 있다면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이고요. 1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라인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다라는 정의를 갖습니다.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작은 나무가 가까이 있고 큰 나무가 멀리 있으면은 얘네 두 개는 우리 눈이 봤을 때는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라인을 따라서 크기에 대한 것들이 바뀌는 것이 이 공간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기가 커지죠. X 값들이 커지는데 호모지니티 값도 같이 커진다면 우리는 얘가 똑같은 크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호모지니우스 공간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투영을 시켜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 있는 것 혹시 그대로 사이즈가 작아지기만 한다면, 제 손이 작아지면은 똑같은 것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갔는지 멀리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프로젝션의 원리가 되겠고요. 우리는 호모지니우스라는 표현을 바로 무슨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우리는 프로젝션 할 건데 모든 많은 점들을 H가 1인 이 면에다가 투영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호모지니우스. 1이라고 똑같다, 모두가 H는 1인 공간에 투영이 될 수 있다, 다 똑같다 라는 표현 때문에 호모지니우스, 천재 호모가 아니라 호모지니우스라는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모지니티 H가 1인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 우리는 이 값을 1로 만들었을 때 크기와 스케일, 얘의 크기와 거리에 대한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 수업이 너무 길어져서.